어떤 엠보든 간에요. 지금 디자인이나 이 스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엠보를 제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공무판에서 많이 그어서 어느 정도 분포를 넣었을 때, 긴 선, 짧은 선을 넣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엠보 기법 중 포마드 기법, 남자분들에게 많이 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물론 여자분들도 이런 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마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포마드라는 기법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둥근 엠보칼이라고 적었습니다. 둥근 엠보칼 중에서도 그 넓이가 넓은 거 21p 그 정도, 그 넓이가 좀 넉넉한 그런 엠보칼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21p의 사선 엠보칼을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재료에 대한 칼은 본인의 손에 맞는 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앞쪽 컬부터 중간 꼬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모가 위로 올라가져 있는 컬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평소에 남자분들을 이제 눈썹을 해 드려 보면은 이렇게 위로 많이 전체적으로 모가 방향이 올라가져 있는 눈썹들을 많이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패턴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만 연습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연습하신 그 라인대로 하다 보면 모와 반대되는 크로스 되는 형태의 결을 넣다 보면 나중에 빠졌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탈각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대로 빠질 때 빠지더라도 결대로 했을 땐 데미지가, 탈각 이후에 이뤄지는 데미지가 좀 덜하다라는 거. 그래서 엠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스킬을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이런 기법들을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자분들 또한 그 모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완전 그 기본적인 라인으로 다 이루어지 있지는 않잖아요. 보면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져 있고 한쪽은 내려가져 있는 양쪽이 결의 비대칭을 이루는 모델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만 양쪽이 대칭이 된다면 결이라는 건 표현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 기법에 있어서는 오른쪽 왼쪽이 달라져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이론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남자분들의 눈썹 기본적인 디자인은 제가 남자 눈썹 디자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자, 이런 형식의 마름 목고 형태의 눈썹 디자인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제가 포마드 기법을 하면서 남자 눈썹의 디자인을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딱 잡은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앞보다는 뒤가 넓어요. 그죠? 약간 뭐 송충이 눈썹?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죠. 그냥 앞부터 뒤가 똑같은 너비 폭의 눈썹도 하긴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스러운 눈썹조차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또한 어울려야 그 디자인이 맞아야 하는 거지,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에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눈썹을 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썹은 얼굴에서 떴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딱 맞는 눈썹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얼굴에 따라 이런 마름 목골 형태의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일자 형태로 하든지 정말 이 남자는 눈썹 디자인 여성처럼 해도 어울린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디자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가 위로 올려져 있는 결의 형성을 포마드라고 하는데요. 자, 기본 틀을 보자면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눈썹의 분포도가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분포도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눈썹의 형태가 거의 10% 아랫대로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밖에 없어요. 위에 산이. 자, 이렇다 보니 포마드도 사실 어려운 스킬의 연습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테크닉에 따라 모가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좀 풍성해 보이거나 아니면 어색해 보이거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이런 결의 모델에게 시술을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전체 뼈대를 지금 했기에 채워지는데 남자든 여자든 지금 나 있는 눈썹의 형태가 유형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잘 펴져 있었으면 괜찮은데 앞쪽은 고르게 잘 나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듬성 뭐가 좀 빠져 있고 또 40대 이후부터는 모의 이 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탈모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 다 세워져 있는데 이 중간이 뻥져 있고 뒷꼬리도 별로 없고 이럴 땐 디자인을 잡는 순간부터 어울리는 디자인이 완전한 일자면 커팅이 필요할 거고요. 마름 목골 형태면 커팅이 필요 없겠죠. 근데 대다수 양쪽 대칭이 눈썹에 모가 난 대칭이 거의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디자인을 한 다음 몇 컬이라도 정리를 하고 언더 부분도 튀어나와 있는 거나 디자인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눈썹 칼로 정리를 해주겠죠. 컷을 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양쪽 디자인 대칭을 맞추겠죠. 그거에 있어서 제일 기초 작업을 잘 하신 다음 맞는 눈썹을 찾고 디자인을 한 다음 커팅까지 다 한 다음 그런 다음에 눈썹이 어느 정도 분포도로 나 있는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가 듬성듬성 나 있기는 하나 중간이 비어 있거나 뒤에 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컬은 언더선 디자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더를 채워주는 기둥에서 언더를 채워주는 2선이나 3선을 중간 컬이라 하는 건 긴 뼈대선이 있으면 중간 컬이 있을 거고 짧은 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의 컬들을 채워주며 디자인에 맞게끔 나아갑니다. 이때 짧은 컬들로 밑 디자인 선이 없기 때문에 채워나가면서 가셔야죠. 처음부터 근데 잔선으로 너무 이렇게 이루어지면 눈썹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긴 선을 잡고 중간 컬 잡아가며 짧은 컬로 디자인 채워주면서 갑니다.
여기에서 없죠? 이때는 완벽하게 긴 선 잡아주고 짧은 선 잡아주면서 앞쪽보다는 더 채워주면서 들어가겠죠. 엠보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모가 없다고 해서 너무 채워서 이 라인과 라인이 미리 차이가 너무 없이 붙어버리면 이 부분이 한 라인처럼 떡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이게 완전 퍼져 보이는, 좀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차를 할 땐 반드시 오늘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를 간격을 띄우고 디자인에 해당하는 짧은 선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남자분들이 너무 딱 떨어지는 라인 디자인, 그러니까 수지를 했을 때, 머신을 했을 때 떨어지는 메이크업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모의 형성으로서 안쪽이나 겉이 어디 하나 경계 지점이 없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짧은 선으로 디자인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없는 부분이 여기죠, 그죠? 자, 내려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디자인에 맞게끔 넣어주고요. 여기가 모가 많아서 모여드는 모들이 많으면 여기에서 너무 겹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없는 부분들은, 모가 없으신 분들은 짧은 선으로 채워놓고 부족한 부분들 연결지어서 디자인에 맞게끔 넣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윗선에서 디자인 너무 없어 하고서 여기를 뜯는다거나 짧게 친다거나 너무 많은 짧은 선들이 겹겹이 겹쳐서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 발색이 올라와서 이 라인이 너무 두드러져서 남자분들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이야 조금 덜 할 수 있죠. 메이크업도 하고 약간 좀 뚜렷하고 선명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개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드라인을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발색을 보면서 앉아서 보면서 포마드에 라인들을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무슨 엠보든 1차는 조금 덜하게, 두 번째 리터치는 좀 더 꼼꼼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눈썹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게 남자 눈썹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보다 남자 눈썹이 훨씬 더 알고 보면 쉽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뚜렷한 경계 지점보다는 자연스러운 컬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중간 선들을 넣고 디자인선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 디자인이 안 나왔으면 이때는 교차해서 짧게 넣습니다. 그래서 엠보는 사실 뭐 어떤 엠보든 간에요, 지금 디자인이나 이 스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엠보를 제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공무판에서 많이 그어서 어느 정도 분포를 넣었을 때, 긴 선 짧은 선을 넣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엠보가 빨리 낼 수 있는 최대 방법입니다. 중간선 넣으면서 부족해? 그러면은 짧은 선으로 교차하면서, 교차죠 여기가, 짧은 선으로 넣으면서 디자인 잡아줍니다. 특히 포마드를 남자분들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눈썹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거의 다 운동권이나 아니면 좀 강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적으로 제가 해보니. 근데 이런 분들이 눈과, 이게 눈이라 그러면 이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보면 이게 좀 좁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쑥금댕이처럼 수준 되게 짙은데 양쪽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짙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만큼은 다 올라와 있는데 뒤에 꼬리가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그리고 이미지도 또렷하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쉬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대부분 다 이 포마드의 느낌의 눈썹의 결을 가지신 분들이 이 눈빛도 좀 강하고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러신 분들도 별로 없는데 모가 한쪽만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뭐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나 이런 뭐 한쪽만 올라가신 분들도 들어있는데 남자분들은 이렇다는 얘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눈두덩이가 좁은데 언더를 너무 많이 채워요. 너무 많이 채우면 눈썹이 되려 무거워 보여서 갑갑해 보이는 이미지를 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 엠보를 넣을 때 색상조차도 눈썹이 진하다고 짙은 색상을 넣는 게 아니라 좀 밝은 톤의 색상을 선택하여 전체 바탕색을 조금 밝게 준다면 눈썹이 좀 더 부드럽고 좀 가벼운 이미지를 연출시킬 수 있어요. 뒤도 마찬가지예요. 눈썹이 이렇게 짙으니까 뒤도 짙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뒤가 영 없으신 분들은 짙은 걸로 모의 그 뭐라 그래 양? 그쵸. 모의 표현 양을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촘촘하게 여기가 뭐가 없다고 넣어버리면 결국 이 무게감 때문에 눈이 갑갑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피하시고 간격의 차이를 잘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쪽도 채워 나가면서 뭐가 없는 부분들을 디자인 맞춰서 넣습니다. 포마드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 모의 방향이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가 나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난 사람들을 포마드를 하기 때문에 양 조절만 잘 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모델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엠보 기법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엠보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스킬을 만들어서 2, 3레벨의 책자와 토탈 보기도 다 실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분야의 여러 종류의 모의 형태를 연습을 해야만이 어떤 사람의 모든 그 모에 맞춰서 결을 낼 수 있습니다. 엠보 연습을 똑같이 하고서 모델에게 내가 연습한 거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맞는 거 해야지 한다면 그 라인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실전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남자 눈썹을 설명했다면 여자 눈썹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인 디자인을 얘기를 해봅니다. 여자분들도요, 사실 이런 눈썹의 형태를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쪽만 많이 가지고 계신 분, 한쪽은 이러는데 한쪽은 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최대한 데칼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은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일반적이면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순식간에 다 빠져가지고 탈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어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콤보로서도 그렇게 적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앞쪽만 이렇게 중간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뒤만 없어. 아니면 뒤가 다 올라가져 있는데 앞에 양이 없어. 그럴 때는 살짝 수지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콜라보해서 엠보 결을 포마드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일자입니다. 보통 여자분들 일자 아니면 올라간 일자에서 많이 쓰는 것이 포마드예요. 쉽죠. 근데 이건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른 거는 여기에 모이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고 중간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데 가만 보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냥 생선 뼈처럼 이렇게 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부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위에 윗부분이 굉장히 분포도가 없다 보니 모이는 구간이 윗선에서
짧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채워줍니다. 두 손으로 채워서 윗 디자인까지 들어간 다음 부족한 언더 부분 채워주고, 여자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선명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썹과 눈, 여자분 똑같아요. 간격을 보시고, 아무리 엠보라도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있거든요. 스케치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고무판에서부터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스케치를 많이 하면서 결에 대한 이해를 계속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물화, 정물화, 정밀묘사 다 해보시는 게 선에 대한 느낌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조금 이롭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시는 부분이 더 감각은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나 그림 안 그려봤는데 나한테 안 맞겠네, 그건 아니죠 또, 그죠? 반영구라는 건 실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롭다란 얘기지, 뭐 나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간 일자형. 올라간 일자형 같은 경우는 눈썹과 눈의 간격이 좁아도 여기 이 뒷부분이 눈과 눈썹의 간격을 넓게 보이는 착시를 주기 때문에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언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넣어서 여자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전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각도 자체가 다르죠. 일자 눈썹하고는 또. 전체 올라가고 분포도 내려오고. 이게 쓱쓱 그리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엠보의 결을, 스킬을 만들어 놓은 게 어려운 기법이 없어요.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의 이해, 선의 이해, 테크닉의 이해를 위해서는 스케치도 필요하고 고무판도 연습도 필요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또 얘기하지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연습은 매일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셔서 양쪽 데칼 맞추는 연습, 디자인 북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레벨에 있는 브록, 그리고 토탈북에 있는 디자인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는 복사를 하셔서 꾸준하게 연습하셔도 됩니다. 저작권이 풀려져 있는 페이지가 유일하게 그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드터치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포마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